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브리국어 오늘은 품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사 가운데서도 오늘 명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품사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명사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품사의 기초입니다. 품사란 무엇인가? 자, 선생님이 지금 제시해놓고 있는 이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문학작품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뭐와 뭐? 그렇죠. 시와 소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학작품을 시와 소설 이렇게 나누듯이 이런 것을 우리가 갈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도요,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서 갈래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을 문학에서는 장르 혹은 갈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단어에서는, 문법에서는 품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럼 국어의 품사는 몇 개일까요? 자, 여기저기서 뭐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품사를 나누는 기준은요,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다릅니다. 형태에 따라서는 우리가 불변어, 가변어로 나뉘어요.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렇죠?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을 불변어라고 이야기하고요. 변할 때 가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는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기능에 따라서는 일단 형태에 따라서 두 개가 되고요. 기능에 따라서는 이 불변어의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이 있고요. 그리고 가변어의 용언이 있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내용도 선생님이 차차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미에 따라서는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그리고 동사, 형용사, 총 9개의 품사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품사는요, 9개에 해당하는 품사들인데요. 자, 이거 지금 여러분 선생님이 체언에 해당하는 거 3개 얘기한 거고요. 각각 이렇게 위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품사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미에 따른 품사의 구분 가운데 명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의 종류입니다. 명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명사는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앞의 요소는 그냥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우리는 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명자, 무슨 명자 씁니까? 그렇죠. 이름 명자를 쓴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명사는요, 의미에 따라서 그리고 자립성에 따라서 각각 두 가지 식으로 나누는데요. 의미에 따라서 고유명사, 보통명사로 나누고요. 자립성에 따라서 자립명사, 의존명사로 나눕니다. 이 자립의존이란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요. 그렇죠. 자립형태소, 실질형태, 의존형태소에서 여러분 본 적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의미에 따른 분류 보겠습니다. 아까 의미에 따라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고유명사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하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하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 있다는 거죠. 선생님 김준희인데 김준희는 전 세계에 한 명입니다. 물론 같은 이름을 가진 존재는 있겠지만 나는 한 명이죠. 그렇죠? 그것을 가리킬 때 붙이는 이름을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명사는요, 유일하다라고 해서 유일성을 특성으로 가져요. 유일성, 단 하나라는 거예요. 자, 보통명사는 반대예요.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을 두루 칭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이 두루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명사는, 자, 유일성과 반대로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그렇습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특성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고유명사 선생님이 아까 예로 김준휘를 들었는데요. 나는 선생님의 직업은 뭐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입니다. 김준희는 고유명사고요. 선생님은 학교에 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명을 두루 칭할 때 나와 비슷한 속성,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두루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명사는 각각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를 구분할 수 있는 큰 특질을 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많은 이라고 하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저희 관영어인데요. 관영어를 넣었더니, 자, 많은 김준희가 있다. 이 말 좀 어때요? 어색하죠. 하지만 많은 선생님이 계시다. 이 말은 어때요? 괜찮습니다. 자, 보통 명사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그런 속성을 가진 대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 붙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처럼 유일한 대상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에는 수량 표현을 나타내는 말이 붙기에 제약이 따른다 이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많은 김준희가 안 되는 이유는 유일한 대상에 수량을 나타내는 말을 붙이는 게 어색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대신에 뒤에 김준희 뒤에 들이라고 하는 접사를 붙이는 것도 어색해요. 김준희들, 이것도 좀 이상하죠? 하지만 선생님들은 어때요? 괜찮습니다. 자, 어떤 특성인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표현도 있어요. 공주사대부고에는 미래의 세종대왕들이 많다? 잠깐만, 세종대왕은 여러분 무슨 명사죠? 그렇죠, 고유명사예요. 유일한 대상인데 뒤에 수량을 나타내는 들이 붙었네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비유적 표현에는 고유명사가 보통 명사처럼 쓰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녀석이 비유적 표현에서 보통 명사처럼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고유명사냐 보통 명사냐 구분을 할 때는 뭐예요? 고유명사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고유명사가 지금 보통 명사처럼 쓰이고 있어, 이게 정확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중요한 자립성에 따른 분류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자립성에 따라서 우리는 명사를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눠요. 우리 형태소에서 자립, 의존 형태소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립명사는요, 말 그대로 자립적으로 쓰여요. 혼자서 쓰입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 자립적으로 쓰이는 명사를 자립명사라고 하고요. 의존명사는 어떻겠습니까? 네,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를 의존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존 형태소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계속 형태소 이야기를 하는데, 자립명사는 무슨 형태소일까요? 네, 보통 명사는 당연히 자립적으로 쓰이니까 자립 형태소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실질 형태소로 분류합니다. 그럼 의존명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흔히 의존명사는 의존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의존명사는 자립 형태소입니다. 그리고 의미가 형식적이다라고 해서 형식 형태소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립명사든 의존명사든요, 그냥 형태소 분류는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선생님, 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인다 이런 말을 쓰고 의존명사라는 명칭을 붙입니까? 라고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의존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요, 조사, 어미, 접사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조사, 어미, 접사는 기본적으로 다른 단어와 띄어 쓰지 않아요. 붙어서 쓰입니다. 하지만 의존명사는요,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긴 하지만 띄어서 써요. 즉 어느 정도 자립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립명사,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있는데 어떤 말에 기대어 쓰이느냐? 바로 뭐냐면 관형어에 기대어 쓰입니다. 아직 의존명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예시를 제시하지 않아서 낯설기도 할 텐데요. 자, 좀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 의존명사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 우리 자립명사를 찾아보죠. 자립명사 뭐 있어요? 사람, 하늘, 나무가 자립명사라는 거 여러분 쉽게 찾아냈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명, 것, 대, 이 세 가지가 뭐겠어요? 의존명사입니다. 자, 보세요. 세명. 자, 세라고 하는 것이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수관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관형어예요, 관형어. 자, 그리고 세것 어때요? 이거 관형사입니다. 관형사, 관형어죠. 자, 좋은데. 자, 어때요? 좋은도 관형어입니다. 이렇게 관형어에 반드시 기대어 쓰이고요. 명, 것, 대는요 홀로 쓰이지 않습니다. 절대 혼자 쓰이지 않는 명사들, 자, 이것을 우린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띄어 쓰기 때문에 그래도 형태소 구분할 때는 자립 형태소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 겁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에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의존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존명사는요, 형식성 의존명사와 단위성 의존명사로 구분을 해요. 자, 사실 단위성 의존명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자, 형식성 의존명사는 형식적인 의미를 지닌 의존명사.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의존명사는 대부분 형식성 의존명사에 해당합니다. 단위성 의존명사는 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를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것, 대, 바, 수, 채, 출 이런 것들은 형식성 의존명사고요. 단위성 의존명사는 개, 명, 말이, 포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들을 말해요. 개, 명, 말이, 포기 이거 혼자 안 쓰이잖아요. 앞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됩니까? 수량을 나타내는 관형사가 와야 돼요. 한 개, 한 명, 한 마리, 한 포기 이렇게요. 그리고 위에 형식성 의존명사도요. 우리 되게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단독으로 쓰일 때는 좀 이상해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좋은이라고 하는 관형어를 넣어볼게요. 좋은 것, 좋은데, 좋은 밥, 좋은 수, 좋은 채, 좋은 줄 어때요? 그렇죠. 앞에 관형어가 놓이니까 그 어색함이 사라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형식성 의존명사와 단위성 의존명사의 차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문제를 잘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고백차면 자, 이 문제 복수 정답입니다. 복수 정답까지 찾아낸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뛰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체 안 읽어볼게요. 설명은 이미 앞서 했기 때문에. 자, 기억은 고유명사, 니은은 보통명사, 디귿은 자립명사, 리을은 의존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해당하는 단어의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을 찾는 문제예요. 자, 먼저 대한민국 이거 무슨 명사예요? 고유명사입니다. 수도다, 수도는 무슨 명사입니까? 보통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모두 무슨 명사예요? 자립명사, 자립명사예요. 그쵸?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기억 고유명사니까 맞네요. 자, 디귿 보통명사니, 자, 자립명사니까 맞아요. 그쵸? 자, 그래서 1번은 뭐 잘못 짝지어진 게 아닙니다. 자, 공주사대부고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갖추고 있다. 자, 공주사대부고 이거 무슨 명사예요? 그렇죠. 고유명사고요. 자립명사입니다. 자, 것. 자, 이거 무슨 명사입니까? 우리가 굳이 분류를 하자면 뭐 그 유일한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명사로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것은 대표적인 무슨 명사예요? 의존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고유명사였죠. 맞네요. 그렇죠? 자, 디귿 무슨 명사예요? 자립명사입니다. 틀렸네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복수 정답이라고 했죠. 또 다른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 있나 보겠습니다. 자, 포기는 배추를 셀 때 사용하는 말이다. 배추 무슨 명사예요? 보통명사죠. 배추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배추, 그렇죠? 그 세 가지의 배추 뭐 이렇게 그 말할 수 있듯이 보통명사이면서 자립명사입니다. 그렇죠? 자, 자, 때는 어때요? 때가 여러분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때는요 보통명사이면서 의존명사가 아니라 무슨 명사예요? 자립명사입니다. 때가 됐다 했을 때 때 혼자 쓰이잖아요. 그렇죠? 때를 기다리다 할 때 때 혼자 쓰입니다. 즉 자립명사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니은 보통명사입니다. 맞죠? 자, 리을은 무슨 명사예요? 의존명사인데 자, 자립명사라고 서술했으니까 이것도 틀렸다는 겁니다. 정답은 3번도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수 정답으로 2번, 3번 모두 체크한 사람들이 정말 잘 찾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사실 선생님이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명, 이거 단위성 의존명사라는 거 알겠죠? 자, 의존명사인데 의존명사라고 잘 이야기를 했네요. 자, 리을 맞죠? 자, 1 무슨 명사예요? 아이고, 배터리가 없습니다. 자, 1은 자 보통명사이면서 자립명사입니다. 그래서 자립명사라고 잘 표기해서
맞고요. 나는 자립명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무슨 명사예요? 그렇죠. 보통 명사이면서 자립명사가 되겠고요. 수는 무슨 명사예요? 보통 명사이면서 의존명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립명사, 보통 명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니은 맞죠? 자, 그리고 리을은 의존명사죠. 그래서 의존명사 잘 찾았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품사의 기본적인 이야기들 좀 나눠봤고요. 자, 명사를 구분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질문지에 작성을 해서 선생님에게 제출을 해도 좋고요. 개별적으로 질문하면 선생님이 좀 더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고생했습니다.